안녕하십니까, 김성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웃시장의 구조와 그리고 그 섹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어떻게 하면 물건을 조금 더 적은 양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쌓은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한번 보시죠. 자, 그럼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자, 그럼 이제부터는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푸텐 시장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 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텐 시장은 1기, 2기, 그리고 또 2기, 3기, 4기, 5기, 그리고 1-동이라고 해가지고 1기 옆에 또 하나의 건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기 이후로 뻗어나가는 것보다는 1기에 많이 모여있는 그 상점들 사이에서 다시 나가는 그런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기에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조화와 리본, 1층에는 이제 봉제 인형 완구 섹터들이 있고요. 통 털어서 이웃시장 그 상점에서 소매가 가능한 곳은 바로 이 1기 완구 코너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아빠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완구에서는 소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은 거의 소매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층에는 액세서리와 3층에는 액세서리 부자재, 그리고 원석 공예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중국말로 그대로 얘기하면 공예품이고, 우리말로 하면 인테리어 소품이라고 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층에는 좀 고급스러운 공예품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기에 보시면 우산과 우비, 그리고 포장재 가방이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이제 금속 제품, 오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철공소 제품들, 철공소가 아니라 철물점 제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열쇠나 공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홈쇼핑 제품, 주방용품, 소형 생활가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홈쇼핑 제품, 요즘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홈쇼핑, 우리나라만 홈쇼핑이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다 홈쇼핑이 있기 때문에 그 홈쇼핑에서 히트 쳤던 상품들, 그런 상품들만 모아놓은 이런 상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점들도 가서 보시면 대박 상품을 하나 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보다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소형 생활가전, 그리고 한상관이라는 곳은 뭐냐면 2기 4층에 이제 2기 F, 2기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물이. 그래서 2기 F와 G구로 되어 있는데 4층에는 한상관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한인 상인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지금은 거의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캠핑용품이라든지 중국 지역 관련된 지역관들이 좀 있고요. 2기 4층 그쪽에는 또, 그리고 저희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인 한식 뷔페 같은 그런 상점들이 있습니다. 상점이 아니라 그런 그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음식을 잘 못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이라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2기는 가방 종류, 그리고 자전거, 군용품, 이렇게 보시다시피 1, 3, 4, 5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3기는 보통 쉽게 얘기해서 판촉용품, 그리고 스포츠용품,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미용용품. 그리고 4기는 패션 잡화 상품들, 그러니까 레깅스, 스타킹, 타월, 의류, 부자재, 그리고 아울렛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천냥하우스 들어가는 물건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기는 특산품, 친구 원단. 근데 5기는 아직까지 많이 꽉 차 있지가 않고요. 인터넷 판매업체 이유고라는 곳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1기에서 5기까지 이렇게 돼 있고, 또 1기 동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는 액세서리 쪽에서 확장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시장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번 그럼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자, 1기는 이런 조화, 인형, 그리고 이런 액세서리, 부자재 액세서리, 그리고 이런 완구용품들, 그리고 이런 공예품, 인테리어 소품들, 4층에는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2기에는 일회용 우산서부터 좋은 우산까지 쭉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 그리고 보시다시피 소형 가전들, 그리고 중형 가전들, 가방, 이런 것들이 쭉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기,
3기에는 이런 안경이나 판촉용품들, 그리고 뭐 이런 스포츠용품들, 이런 제품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기는 이런 패션 잡화 쪽이 거의 많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5기는 자동차용품이라든지 이렇게 좀 큰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후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시장이 자체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러분들께서 시장 조사의 대상을 확정하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방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확정을 하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형태의 분들이 계세요. 이후 시장 조사를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머리를 맑게, 그러니까 백지창처럼 발음이 어렵네요. 백지창처럼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너무 꼼꼼하게 시장 조사를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두 분들의 장단점을 보면 조사를 해오시는 분들은 물건에 자기가 조사해온 거를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그 제품만 찾으러 다니기 때문에 다른 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 넓게 생각을 갖고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백지장처럼 오시는 분들은 물건을 깊게는 보지 못하지만 아주 넓게 보고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시장 조사에 가실 때 적당하게 한 이틀 정도, 4박 5일로 봤을 때 이틀 정도는 내가 조사한 물건을 찾아가는 게 맞고, 하루 정도는 물건을 못 찾았다 하더라도 머리를 좀 깨끗하게 비워 놓으시고 눈도 깨끗하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좀 넓게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조사하는 법, 그리고 또 이제 사전 조사 없는 충동 구매는 자제해달라라는 말씀이, 중국과 한국에는 환율 차이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싸 보여요. 100원 그러면 되게 싼 돈 같은데, 인민폐 100원 같은 경우는 한국 돈 지금 17,500원, 18,000원 정도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백 원 그러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인데,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 조사하는 법, 상품과 명합을 조합시킨다라고 썼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원도매상, 원청이 직접 운영하는 곳은 보통 한 곳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곳에 한 곳에서 일반 도매상 한 15곳이나 20곳 정도의 물건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원청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원청이 아닌 데는 마진을 붙일 수밖에 없고 움직임의 폭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가격 움직임의 폭이. 그거 만약 가격이 같다라고 하면 최소 구매 수량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찾는 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다른 곳에 분명히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마지막 날까지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그 사람들이 모두 공장이냐 물어보면, 원청이냐 물어보면 다 자기가 공장 운영한다고 하고, 공장에 전화해보자 그러면 공장에 전화도 해요. 근데 제가 또 딴 집 가서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아까 전화 걸었던데 또 전화합니다. 다른 집 사장도. 그러니까는 둘 다 원청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쪽 중국 상인 습성상 우리 사장 맞다라고 또 해줘요. 이게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이런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 조사가 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이제 사입 의도가 없는 제품들은 명함하고 가격만 물어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명함하고 가격만 가지고 사진을 찍으셔서 다음에 그곳을 찾을 수 있도록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명함과 사진의 조합은, 지금 사진이 좀 뿌옇게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뒤에 이런 액자, 시계 액자를 지금 요 명함의 가게에서 팔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셔서 여기다가 다 깨알같이 여기 시계 액자 뭐 이렇게 써놓으셔도 명함이 거의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사진과 요렇게 명함을 딱 찍어 놓으면, 그리고 여기다 가격 정도 적어 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핸드폰 사진만 갖고도 시장 조사 표가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싶으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엑셀 표를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저희 카페는 유튜브에 상단에 보시면 카페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스 모형 생산 품목이 뭐냐 내가 적고 사이즈 대중소 적고 가격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이제 패킹 유닛 몇 개씩 포장이 한 박스에 몇 개씩 포장이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거고 포장 사이즈라든가 MOQ 색상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단가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이제 보시면 요거는 제 요령이에요. 10년간 가까이 이제 이웃시장을 다니면서 생긴 노하우인데 정말 사입을 고려하는 상품이라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단가를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또 직원인지 사장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세요. 원도매상이나 공장은 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직원이 아닌 사장을 찾아야 되고요. 직원은 성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한국인처럼 이렇게 막 내 것처럼 하려는 사람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을 찾으면 상품의 가격 움직일 수 있는 폭이 큽니다. 그리고 MOQ의 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장을 찾아서 얘기해야 되지 직원을 찾아서 얘기하면 정해진 가격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단가를 물어보지 말라고 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가시다가 그냥 매대에 올려져 있는 상품을 보시고 툭 던져보세요.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그 상인은 100원이요. 제가 팔려는 가격만 가지고 딱 얘기를 할 겁니다. 100원이요. 그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딜 들어가는 거랑 박스는 이게 물건 앞에 가서 물건을 만지작거리면서 박스 단위를 좀 물어보고 예를 들면 사장님 이거 몇 박스 단위씩 살 수 있나요? 그리고 이거 포장은 어떻게 잘 되어 있나요? 제가 결제를 이건 현금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제가 15일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얘는 그냥 길 가다 물어보는 소매상이 아니구나 도매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납기가 어떻게 되는지 AS는 어떻게 되는지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면 그냥 간단하게 물건 몇 개 사러 온 애는 아니구나 얘가 정말로 많은 양을 수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조금은. 그래서 가격을 물어보기 전에 이거 지금 내가 한 20만 개 정도 수입하려는데 가격이 얼마냐 물어보면 그 사장은 바로 대답 안 합니다. 자기 물건이면 계산기 앞으로 가서 계산기를 먼저 두드려 볼 거고요. 아니라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공장에 다시 전화하고 딜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딜을 한 후에 여러분께 뭔가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 가격이 70원 정도 예를 들어서 100원에 팔던 거를 100원이요. 딴 데서 알아봤을 때 툭 물어봤을 때 100원이었으면 여러분한테 한 70원 단위로 얘기가 한 30%는 다운돼서 내려올 거예요. 30% 다운돼서 내려오면 이제 거기서 더 딜을 좀 보시고 수량 적게 하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가게로 가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가격을 알기 때문에 얘하고 똑같은 요령을 말하고 어느 정도까지 더 내려올 수 있는지를 이렇게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 가격의 최종 마지노선을 압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그 사람하고 흥정을 하는 거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툭 던지는 상태에서 최고가에서 내려가는 거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또 이제 아까는 10만 개, 20만 개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내가 이거 저번에 똑같은 거 저쪽 가게에서 받아봤는데 한국에 오니까 50%, 60%가 다 박살이 났더라. 포장이 잘못되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니네 이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샘플로 한 200개 정도만 받아보겠다라고 하면 그 가격에 주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높아져도 아까 맨 처음에 소매 가격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약간 올라갑니다. 내가 아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좋은 단가를 여러분들이 좀 흥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웃시장 만만치 않죠? 이렇게 큰 이웃시장을 둘러보려면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제품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가시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포워딩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매한 물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한국까지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